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는 일종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인데요. 최근 전국에서 이 장치가 불에 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끄기도 어려워 피해액도 크게 늘지만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가 주말 사이 통째로 불타버렸습니다. 불은 진화에만 2시간 넘게 걸려 소방서 추산 3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수요일날 국가세 내려서 그렇게 하고서 좀 그대로 있죠. 이게 16년도 12월 29일 날 아마 중공검사했을 겁니다. 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불이 나 10시간 만에 전소했습니다. 같은 달 전남 영암 풍력발전소, 지난 5월 경북 경산 한국전력 변전소 등 곳곳에서 비슷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ESS라고도 불리는 문제의 장치는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발전량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필수입니다. 정부 장려 정책에 따라 상반기 보급량만 20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번 불이 나면 대부분 다 타버리는 수차례의 특징적 사고에도 그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원인이 분명치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태 조사를 이제 하는 거고. 관계 당국은 이번 달 안에 실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연구 용역을 통해 ESS의 잦은 화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남 함평에서 양식장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자 어민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조피볼락과 참돔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양식 어장 안에서 산소 방울이 보글보글 솟아오릅니다.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산소 공급 장치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햇볕을 가리는 차광막을 설치해 조금이라도 수온을 낮춰봅니다. 이곳 경남 통영의 가두리 양식장의 절반 이상이 한류성 어종입니다. 고수온 피해에 약해 먹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업 활동도 멈춰 있습니다. 양식장의 한낮 표층 바닷물 온도는 29.6도, 수심 5m 구간도 26도에 육박해 물고기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작년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우럭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수온이 높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미리 사전추라든지 고기 어떤 컨디션을 미리 사전에 좀 올려서. 기록적인 폭염에 남해안에는 고수온 관심 단계가 내려졌고 조만간 고수온 주의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온은 지속적으로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빠른 추세가 아닐까. 지난 2년 동안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1,000만여 마리.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에 어민들은 초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경상남도가 지난해 말 진행한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6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공개했는데 모두 12개 기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채용비리 특별감사를 진행한 공공기관은 모두 19곳. 이 가운데 12곳에서 23건의 채용 관련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경남무역의 채용 담당 팀장은 채용 시험에 친인척이 응시할 경우 직무를 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당 팀장의 조카는 관련 직무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합격했고 우대 조건을 갖춘 다수의 경력자는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7개 분야 전문 연구관을 채용하며 연구 책임자가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만을 통해 뽑았습니다. 면접에 외부 위원을 둬야 하지만 내부 위원만으로 심사하는 등 모두 6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경남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 직원 채용 시험지를 응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5일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와 관련해 3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감사 결과는 6개월이나 지나 공개됐습니다. 수사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발전연구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산하기관 기관장 임용 때 청문 절차를 주문했습니다. 기관장 채용 청문 절차가 일선 직원들의 채용 비리 근절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노동자가 많은 창원 성산구에서 진보정당 최초로 3선 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의 노동 문제 해결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스요금과 종량제 봉투값 내리기에 앞장서는 등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천에 애를 썼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숨을 끊기 엿새 전까지 국회를 찾아 성동조선 해양의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한 고 노회찬 의원. 잔존인을 누릴 수 있는 채권단과의 협의, 그리고 다시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가 알선하는 그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수출입은행 그리고 경상남도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한 뒤 용접 기술을 배워 노동 현장에 뛰어든 노 의원.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로 시작해 2016년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하며 진보 정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온갖 가시밭길을 헤치며 평생을 몸바쳐 오셨고 한국 정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을 꺾고 당선돼 분열됐던 경남의 진보층을 결집하고 이후 삼성테크윈과 성동조선, 한국GM 등 노동 현안 해결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과 종량제 봉투값 인하 등 서민과 밀접한 생활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와서 함께하는 모습들 속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더 가까이 정치를 노동자 속으로 더 가까이 가져오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노동계는 진보 정치의 상징이자 벗을 잃었다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들기에 애쓴 노 의원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철강 제품은 경남과 부산의 수출 품목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철강제의 긴급 수입 제한, 즉 세이프가드를 발효하면서 지역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산의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 가운데 철강 제품은 30% 비중의 수송기계에 이어 2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EU까지 확대되면서 불똥이 부산의 철강 수출 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철강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EU 수출이 많은 기업과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려는 기업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부분에 쉽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 5위의 철강 수출 지역이고 지난해 부산 전체 철강 수출액 가운데 EU 수출액은 5억 63만 달러로 전체의 17%에 이릅니다. 국내 전체 철강제 EU 수출 비중이 10%인데 부산은 이보다 높아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작년 부산 수출에서 철강이 20%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부산 수출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 상인은 지역 기업들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부산시에 대책 마련 등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밤에라도 좀 시원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해가 져도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해안과 그 주변 지역으로 밤에도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들기 1시간 전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도록 하고요. 에어컨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춰줍니다. 또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 수면 전반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술이나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덥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로 17일째, 그러니까 20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이 기본적으로 3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에는 구름량도 적고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오존 걱정은 없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양산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진주 35도, 합천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지만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피서가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이달 말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영화관 CGV 창원에 제품 홍보관을 마련해 창업기업의 제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경남은행, 농협은행이 창원시와 함께 무더위를 피하는 쉼터로 공간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식재산 기반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일 수출시장 판로 개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신흥전력시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하노이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경남에 2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지역의 온열질 환자가 모두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어제 김해시 진영읍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1살 김모 씨가 더위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온열질 환자가 3명 추가돼 이달 들어 현재까지 경남의 온열질 환자가 16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은 지난 20일 기준 14개 시군 농가 52곳에서 3만 6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은행이 부당 대출금리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오늘부터 환급하기로 하고 담당 임원을 문책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12,900여 건에 25억 원으로 추가 이자와 지연 배상금을 반영해 모두 31억 4천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전화와 문자 안내, 경남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 이번 달 말 정기 인사에서 직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간부회의에서 조기호 대표의 사표 반려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FC의 성적이 나쁘지 않고 구단 운영 결과도 좋다며 조기호 대표의 임기를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호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경남FC의 대표이사로 부임했지만 새 도지사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지난 16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0분쯤 창원시 성주동 안민교에서 진해구 방향으로 가던 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9살 박모 씨가 숨지고 같이 탔던 72살 이모 씨가 크게 다치는 한편 버스 승객 58살 정모 씨 등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